자, 절대부등식 한번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이란 기본적으로 뭐니? 크기 비교하는 거거든? 누가 크냐, 작으냐.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수의 차를 이용을 해보는 것과 그 다음 제곱을 이용을 해보는 것과 비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 개념. 자, 두 수를 한번 빼보는 거야. 빼서 양수가 됐어. 빼서 양수가 됐다는 거는 앞에 숫자가 더 컸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뭐 내가 5랑 3이랑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어? 한번 빼봐. 빼면 2죠. 즉 양수지. 빼서 양수가 됐다는 말은 앞에 숫자 5가 뒤에 숫자 3보다 컸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뭐 2랑 뭐 마이너스 2랑 뭐 마이너스 1이랑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어. 그럼 빼봐.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빼서 음수가 됐다는 소리는 뒤에 숫자가 더 크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그거를 알아내면, 뺀값의 부호를 알아내면, 그러면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보통 요거는 이제 루트 값 나왔을 때, 루트가 있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3루트 2랑 2루트 3이랑 누가 더 클까요? 자, 애매하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위에 걸 A라고 하고, 왼쪽 걸 A라고 하고 오른쪽 걸 B라고 해보자. 그럼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똑같이 이 루트를 없앨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곱이죠. 그럼 제곱하면 18 되고요. B제곱은 12죠. 그럼 제곱한 값끼리 비교를 했을 때 A제곱이 더 크잖아. 자, A랑 B가 양수일 때는 만약에 A제곱이 B제곱보다 크잖아. 그러면 원래 A가 B보다 컸던 거야. 그래야지 원래 값이 더 컸어야 제곱을 해서도 값이 커진다고. 그래서 이 제곱의 크기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반대로 A제곱하고 B제곱을 비교했는데 그때 B제곱이 더 컸다 그러면 B가 원래 더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자, 그래서 루트 같은 거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똑같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고 나서 비교를 하면 편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사항 요거야. 지금 이 방식은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양수가 아닐 때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였어요. 둘 다 음수였어. 그럼 A제곱하고 B제곱 비교해봐. A제곱은 9고 B제곱은 4죠. 자, A제곱하고 B제곱을 비교해보면 A제곱이 B제곱보다 분명히 크죠. 하지만 A랑 B를 비교해보면 B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그래서 부동항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은. 자, 그래서 양수일 때만 써먹어야 돼요. 이 방법은. 자, 그 다음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빼기는 상관이 없는데,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곱을 하거나 B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반드시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한번 A란 숫자랑 B란 숫자를 서로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봐서 얘가 1보다 컸다는 말은 분자가 분모보다 컸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3 같은 거 보세요. 2분의 3은 분명히 1보다 크죠. 그렇다는 말은 3하고 분모랑 분자랑 비교를 해보면 분자가 분모보다 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고. 또 반대로 3분의 2였어. 이거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죠.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분자보다 컸구나. 즉 그래서 B분의 A가 1보다 작았다 그러면 분모 B가 A보다 컸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언제 쓰냐면 이제 커다란 지수를 비교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뒤에 예제를 갖고서는 설명을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크기 비교하는 방법 기본적인 세 가지 스타일은 빼본다, 똑같이 제곱해서 비교해본다, 그 다음 나눠서, 즉 두 숫자의 B를 구해서 그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용을 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를 증명할 때 쓸 건데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자, 절대부등식이란 용어는요,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에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조건부등식과 상대부등식이야.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특정 범위 값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부등식이에요. 특정 범위 값에 대해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 이런 거는 이거는 조건부등식 혹은 상대부등식이에요. 이 부등식은 x에다 1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잖아. 1보다 작은 값 넣으면 성립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부등식 0 곱하기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은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은 항상 0이죠. 우변은 항상 마이너스 2니까 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건 항상 성립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요건 절대부등식, 요거는 조건부등식 혹은 상대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등식에서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었어.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죠. 특정 값에 대해서만 대해 등식이 성립하면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하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등식에서도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5x는 5 이러면 x가 1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이건 방정식이에요. 근데 0 곱하기 x는 0, 이런 식을 보면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죠. 이거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개념이야. 지금 절대부등식하고 조건부등식하고 지금 항등식하고 방정식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지 등식이냐 부등식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 자,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그랬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기본적인 경우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이겁니다.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든 간에, 자, 보세요. 양의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 다음 음의 실수, 음수를 제곱을 해도 양수가 돼요. 제곱은. 그리고 0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건 0이죠. 그러니까 실수는 양수, 음수, 0 셋 중에 하나인데, 그 경우들을 다 제곱을 해보면 결과는 양수 아니면 0이죠. 그래서 x가 실수였으면 실수 x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실수 x에 대해서. 참, 여기 부등식에서는 그 허수 얘기를 할까요? 아니, 허수 얘기 안 다뤄요. 부등식에서는. 왜 안 다룰까요? 허수는. 왜냐면 허수 i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다고. 부등호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i가 1보다 크니 아니면 1보다 작으니,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다 아니야. 왜냐면 i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값과 1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거든.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는 상상 속의 수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수에서는 부등식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등식 하면 다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부등식이라는 게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아무 말 없으면 이쪽 파트는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고요. 그것 때문에 다음 같은 부등식들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자, 위에 거 보세요. 첫 번째 거.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제곱이잖아. 제곱,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언제 0이 되느냐? a 더하기 b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a 더하기 b가 만약에 0이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되니까 등호는 a가 마이너스 b하고 같을 때 성립을 한다고. 또 그 다음 것도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제곱값이니까. 등호는 a 빼기 b가 0 되면 될 테니까 a가 b랑 같을 때면 되겠죠. 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세 번째 거 같은 거.
자, 세 번째 거. 요거는 여러분 수원에서 이런 거 변형 공식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거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2분의 1을 자 중괄호 치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이 됐다고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자 보세요. 요 제곱의 값이니까 이거 0 이상의 값이죠. 요것도 제곱의 값이니까 0 이상의 값이고요. 요것도 제곱의 값이니까 0 이상의 값이에요. 0 이상의 값을 3개를 더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나왔겠죠. 거기다 2분의 1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변형 공식. 자, 이 변형 공식 오랜만에 봤죠. 까먹은 분들은 지금 요거 학교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잘 나올 겁니다. 절대분식 파트에서. 그래서 요거 다시 복습 암기를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모든 ABC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값이 0이 되려면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고 C랑 A가 같아서 제곱값들이 모두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부등식이 여기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세 실수값이 모두 같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자, 이런 사실을 또 활용한 거야. 절대값 x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죠? 양수에 대한 절대값, 예를 들어볼까? 양수, 뭐 2에 대한 절대값은 2니까 양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봐봐. 음수에 대한 절대값도 2라고.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씌우면 다 양수가 된다고. 그리고 0은 절대값 씌우면 0이 되니까 이건 0 되죠.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어떤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0 이상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절대값과 관련된 절대부등식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그 부등식들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자, 그 첫 번째 부등식 한번 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의 요령은 이런 거예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절대값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한 거나 그냥 제곱을 한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해서요. 자, 우리 절대값을 비교할 때 자, 제곱값을 비교를 해서 한번 하면 되는데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b 양수죠.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a랑 절대값 b 더한 것도 양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는 거야.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요건 계산을 해보면 자,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돼서요.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숫자의 제곱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얘랑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건데, 그러면 두 숫자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보면 편하냐면 두 숫자를 빼보자고. 빼서 정리해보면 2ab 빼기 절대값 ab가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어떤 절대값은 항상 그 안에 있는 숫자 값보다 큽니다. 자,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냐면 만약에 ab가 양수였다고 해봐. ab가 양수였을 때는 좌변 절대값 ab랑 우변 절대값 ab랑 ab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ab가 음수일 때는요. 좌변은 절대값 ab는 마이너스 ab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ab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ab는 ab가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b는 양수고요. a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b가 ab보다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 ab가 a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AB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고 양수일 때는 절대값 AB가 AB랑 같아지니까 결국은 절대값 A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뒤쪽 값이 더 크니까 이건 음수라고 0 이하라고. 따라서 이제 결론이 뺀 값이 0 이하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고, 요게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식도 성립을 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절대값 부등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등호 성립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한 식에서 보면 돼요. 요 값이 0이 되려면 AB랑 절대값 AB가 같아져야 되죠. 그럼 AB랑 절대값 AB가 같으려는 건 AB가 0 이상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뒤에 두 개 관련된 거 아마 뒤에서 예제에서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제에서 다시 증명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절대값을 두 개를 제곱을 해서 빼갖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파트에서, 이 파트가 여러분 절대분식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런 것도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에 갖다 넣어놓을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절대값은 그 안에 있는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 상태로 조금 복잡해진 부등식을 지금 요런 사실들, 기본적인 절대분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절대분식이라는 게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절대분식 증명할 때 쓰라고 요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누가 더 큰지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면 돼? 빼보거나 또 제곱해서 비교해보거나 나눠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과 부등식의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서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놨어. 자, 홀수제곱일 때는 n이, 자, a 세제곱이 b 세제곱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a 5제곱이 b 5제곱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홀수제곱일 때는 그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이 그냥 a가 b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조심할 거, 짝수제곱 할 때는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b보다 크다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는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알 수 없고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a의 숫자값, 부호 떼고 a랑 b라는 숫자에 부호를 떼고 놨을 때 숫자값만 비교했을 때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크거든. 이걸 보고 그냥 마이너스 3이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틀렸잖아. 어떻게 하면 맞아요? 짝수제곱일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절대값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맞아. 그죠? 자, 그래서 짝수제곱일 때는 이렇게 짝수제곱일 때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면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 비교한 요런 식으로 차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물론 a랑 b가 양수인지 알면은 이제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a랑 b가 만약 양수였으면 요걸 갖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a가 b보다 크다라고, 둘 다 양수였으면. 어쨌든 자, 지금 거듭 제곱할 때 조심할 거, 짝수제곱이냐 홀수제곱이냐를 조심해라.